부서진 학가장의 정원에는 아직도 싸움의 여운이 짙게 남아 있었다. 무너진 돌담의 잔해, 갈라진 바닥, 곳곳에 튀어있는 검붉은 혈흔, 달빛 아래 그 모든 것이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고요하게 멈춰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돌가루와 먼지를 천천히 흩날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유적이었다. 그의 호흡은 미약했고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핏빛에 젖은 옷자락 아래로 검에 찔린 상처가 선명하게 벌어져 있었다.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자경이 숨을 삼키듯 낮게 말했다. 유적, 찔린 상처부터 금착약을 먼저 발라야 해. 그녀의 손이 떨리듯 유적의 어깨를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참혹한 전투 경험이 많은 그녀였지만 생사를 함께한 동료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강민에게 향했다. 강민, 강민은 아무 말 없이 유적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상처를 살폈다. 손끝이 천천히 유적의 가슴 위를 더듬었다. 피로 젖은 옷을 살짝 걷어올리자 깊게 파고든 검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가 아직도 스며나오고 있었다. 자경이 급히 허리춤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이거 금착약이야. 일단 이거부터. 그녀는 서둘러 약병 마개를 열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잠깐. 강민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자경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왜?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적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원은 숨이 막힐 듯 고요해졌다. 바람조차 멈춘 듯 했다. 강민은 잠시 말없이 유적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검에 찔린 상처보다 내상이 더 심각해. 지금 당장 막히고 뒤틀린 혈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 그의 시선이 유적의 몸 깊숙한 어딘가를 향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자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우,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무영장. 강민이 말을 이었다. 검상은 중요 부위를 비켜갔어. 자경의 눈이 커졌다. 강우가 일부러 그렇게 찌른 거야? 아니, 강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건 문주께서 내력으로 검의 방향을 틀었어. 그 찰나의 순간 자신이 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자경은 그래도 강우에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강민의 말을 듣는 순간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가 낮게 물었다. 지난번처럼 나 살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지? 말끝이 조금 떨렸다. 잠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유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미세한 갈등이 스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야. 자경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무슨 뜻이야? 강민은 잠시 생각하듯 눈을 내리깔았다. 나도 몰라.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자경의 입술이 천천히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뒤쪽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적은 내 사제다. 문중의 내력 흐름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위천락이었다. 그는 피에 젖은 손목을 움켜쥔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유적을 향했다. 강민과 자경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위천락은 잠시 숨을 골랐다. 손목에서 핏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 말에 자경이 먼저 움직였다. 강민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유적의 몸을 들어올렸다. 그 순간 자경의 시선이 위천락의 손목으로 향했다. 우선 손목부터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천락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다. 내 상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서둘러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발걸음이 다시 움직였다. 무너진 정원을 뒤로 하고 그들은 조용한 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무너진 정원을 지나 조용한 곳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부서진 돌담 너머
조금 떨어진 곳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작은 누각이 하나 남아 있었다. 지붕은 금이 같고 기둥 몇 개가 기울어 있었지만 몸을 눕히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여기다. 위천락이 낮게 말했다. 숨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경과 강민은 조심스럽게 유적의 몸을 눕혔다. 돌바닥 위에 천을 깔고 그 위에 유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유적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컥 하고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자경이 급히 몸을 숙였다. 그러나 유적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힘겹게 숨만 이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 위천락이 무릎을 꿇으며 유적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고는 말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유적의 몸을 훑고 있었다. 모두 물러나라. 강민과 자경이 한 걸음 물러났다. 위천락은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양손을 들어 유적의 가슴 위에 얹었다. 손목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렸다. 돌바닥 위로 피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위천락의 숨이 점점 길어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짧은 숨과 함께 그의 손바닥에서 미세한 떨림이 퍼져나왔다. 강민의 눈이 살짝 좁혀졌다. 내력이 움직인다. 희미했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위천락의 몸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불길처럼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리고 유적의 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위천락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손목의 상처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유적에게 내력이 주입될수록 피가 더 빠르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자경의 눈이 그 손목을 향했다. 피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무리하고 있어.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위천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두 손은 유적의 가슴 위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력의 흐름이 유적의 몸 안에서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있었다. 강민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길, 막혀있는 통로, 뒤엉켜있는 혈맥, 그것이 마치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졌다. 조금만 더. 위천락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순간 손목에서 피가 한 번에 터져나왔다. 붉은 선이 공기를 가르며 튀어올랐다. 자경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위천락의 몸이 한순간 크게 흔들렸다. 손바닥이 힘없이 미끄러졌다. 짧은 신음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의 시야가 천천히 기울었다. 몸이 힘없이 앞으로 쓰러졌다. 쿵! 무거운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자경이 급히 몸을 숙였다. 이거 봐요. 그의 눈은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다. 손목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출혈이 너무 많아. 강민이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금창약. 자경이 급히 약병을 꺼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뚜껑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잡아. 강민이 짧게 말했다. 자경은 이를 악물고 위천락의 손목을 붙잡았다. 피가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민은 조용히 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상처 위에 아낌없이 뿌렸다. 약이 닿는 순간 미세한 소리가 났다. 위천락의 몸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일단 눕혀. 강민이 말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위천락의 몸을 옆으로 눕혔다. 그의 숨은 아직 이어지고 있었다.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자경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살아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강민의 시선은 이미 다시 유적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누가 가는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바람 소리조차 이곳에는 닿지 않는 듯했다. 쓰러진 위천락은 한쪽에 눕혀져 있었다. 손목에는 두텁게 금창약이 발라져 있었고 피는 조금씩 멎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적은 달랐다. 그의 숨은 점점 더 옅어지고 있었다. 강민은 아무 말 없이 유적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웠다. 그의 눈이 조금씩 가늘어졌다. 손끝에 닿는 감각이 이상했다. 마치 길이 있는데 돌로 막혀 있는 느낌. 흐르려 하는데 어디론가 얽혀버린 느낌. 그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잠시 멈칫했다. 그때 자경의 얼굴이 그의 시야 끝에 들어왔다. 불안한 눈, 초조하게 떨리는 숨. 강민, 지난번에 나 살렸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짧게 숨을 삼켰다. 강민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다. 피투성이었던 자경, 차갑게 식어가던 손,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았던 순간 자경이 말했다. 그때 기의 흐름이 재정렬되는 느낌이었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들어선 것 같았어. 강민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나도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진심이었다. 저번에도 했다면 이번에도 할 수 있어. 해봐, 부탁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말이 강민의 가슴 안으로 깊게 박혔다. 잠시, 아주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강민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이 길어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희미했다. 하지만 곧 느껴졌다. 마치 고요한 물 위에 작은 파문이 번지는 것처럼. 흐름을 본다. 그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움직였다. 눈을 감은 채 그는 느끼고 있었다. 유적의 몸 안 막혀있는 길, 뒤엉킨 통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열어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다.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적의 가슴 위 어느 한 지점, 그곳에 천천히 힘이 모였다. 하지만 그 순간 안 된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흐름이 너무 복잡했다. 결이 다른 내력의 흐름, 너무 많이 얽혀 있었다. 그의 숨이 조금 거칠어졌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자경의 손이 조용히 그의 팔 위에 올라왔다. 괜찮아. 천천히 해. 아주 낮은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그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강민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집중했다.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힘을 개방시켜야 했다. 이번엔 조금 달랐다. 아까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다. 경혈들이 마치 빛의 선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막힌 곳, 얽힌 곳,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길. 여기. 그의 손끝이 조금 더 깊이 눌렸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내력이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실처럼 가늘게, 그러나 조금씩 굵어졌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막혀있던 길이 조금 열렸다. 강민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더 깊은 곳, 더 단단한 막힘이 남아있었다. 한 번 더.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깊게 그의 내력이 유적의 몸 안 깊숙이 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유적의 몸이 한번 크게 떨렸다. 자경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강민의 손끝이 마지막으로 눌렸다. 그리고 쾅!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 번에 터져나간 듯한 느낌. 막혀있던 길이 완전히 열렸다. 그 순간 유적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마치 오래도록 숨을 참고 있던 사람처럼 깊고 거칠게 숨을 토해냈다. 누각 안 공기가 순간 크게 흔들렸다. 자경의 눈이 흔들렸다. 강민은 아직 손을 떼지 못한 채 가만히 유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숨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됐다. 그 한마디가 누각 안에 길게 울려 퍼졌다. 자경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그녀는 급히 몸을 숙였다. 유적의 얼굴 가까이로 고개를 내렸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미약한 숨소리만 이어졌다. 그러다 유적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움직였어. 자경의 입에서 숨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강민은 아무 말 없이 유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아직도 유적의 가슴 위에 얹혀 있었다. 그리고 유적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거의 들리지 않는 숨소리 같은 신음이었다. 그녀의 손이
유적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정신 돌아오는 겁니까? 유적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눈이 조금 열렸다. 거친 숨이 목 깊숙한 곳에서 새어나왔다.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약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 있었다. 살았어.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강민이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몸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 아주 묘한 피로감이 온몸을 타고 내려왔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유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였다. 자경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강민도 고개를 돌렸다. 누각 입구 쪽에서 한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어. 거친 숨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박태산이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숨은 거의 넘어갈 듯 거칠었다. 자경의 눈이 순간 좁혀졌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박태산의 시선이 누각 안쪽을 훑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완전히 멈췄다. 어? 그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자네! 숨이 순간 멎은 듯했다. 자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강민. 자네! 살아있었던 게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눈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강민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어찌. 짧은 대답이었다. 그 순간 박태산이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었다. 이 사람아! 그의 두 팔이 강민의 몸을 꽉 끌어안았다. 강민의 몸이 순간 멈칫했다. 고맙네. 박태산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다. 살아와줘서 고맙네. 그의 손이 강민의 등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정말로. 말끝이 조금 떨렸다. 강민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숨 막혀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박태산이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몸을 떼어냈다. 아, 미안하네. 그러나 자경의 목소리가 그 순간 끼어들었다. 그래서 무슨 큰일입니까?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다그쳤다. 박태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금 전까지의 감정이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그게 목현이 서영을 잡아갔어. 박태산의 입술이 무겁게 움직였다. 그 한마디가 누각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자경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완전히 고요해졌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강민의 눈이 아주 천천히 변했다. 조금 전까지의 고요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차갑고 깊은 무언가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